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거인의 시선. 오늘 이제 9월 첫날이고요. 또 월요일이고, 근데 9월 첫날에, 지금 뭐 시장은, 오늘 시장은 뭐 이것저것 다 빼고 2차 전지로 꽉 차 있죠.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다 몰려 있고, 다른 쪽은 뭐 거의 안 움직이다시피 하는데, 2차 전지 쪽만 지금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은 너무 거의 한 2달째 드리는 것 같아요. 7월 초부터 드렸으니까.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9월 초부터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드렸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은 뭐 차지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 말씀 듣고 그때 뭐 저는 종목까지도 드렸고 그리고 종목 매수 타이밍까지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신 분들 같으면은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상당히 좀 확신을 좀 가질 수가 있죠. 자, 2차 전지가 오르지만 지수는 양대 지수가 전부 다 이제 하락권입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 코스닥은 0.3%가 빠지고 있어요.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지도를 좀 보시면은 다 팔았습니다. 웬만한 건 다 팔았는데 빨간 게 몇 개 있죠. 근데 빨간 게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죠. 삼성 SDI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죠. 그 2차 전지예요. 전부 다 이 빨간 게. 화학 쪽에 빨간 게 보여서 보니까 LG화학 2차 전지죠.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예요. 철강 쪽에 빨간 게 있구나 하고 가서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결국에는 2차 전지 때문에 오른다 봐야 되겠고요. 서비스업 쪽에 빨간 게 있어서 보니까 포스코 DX예요. 이것도 2차 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전체가 다 파란데 오늘은 빨간 거 몇 개 있는데 보니까 다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섹터는 다르지만은 결국엔 다 2차 전지 모멘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금융업 쪽에 살살 이제 조금씩 오르는 애들이 금융 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좀 이쪽에는 좀 밸류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있기 때문에 금융업 쪽에 뭐 삼성화재, 우리 금융주도 이런 쪽도 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다 지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들, 보험 쪽도 좀 오르고 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쪽도 오르니까 이런 쪽 다 밸류업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밸류업들이 조금 받쳐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올랐죠. 1.13%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이슈가 이제는 지나갔다 봐야 돼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이미 해버렸고요. 엔비디아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엔비디아 차트가 지금 이틀째 실적 발표하는 날 빠졌고 이틀째 지금 21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굳이 뭐 21선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이 21선과 또 위쪽에 벽이 하나 있죠. 이 사이를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수렴을 좀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좀 아마 이제 타진을 할 텐데 바로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또 바로 오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는 수급이 좀 들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슈는 좀 이제는 돌아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시장 그럼 뭐 때문에 뭘로 이제 시장은 움직일까 본다면은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겠죠. 9월 달에 FMC 다음 주에 있는데요. FMC가 우리 추석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FMC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이제 틀림없는데 금리 인하를 과연 얼마나 할까도 이제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FMC 때 요번에 금리 인하 한 이후에 과연 11월 달 또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할까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아마 거기서 파생되는 이슈들이 시장을 아마 지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보시면은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쉬죠. 노동절. 내일은 이제 제조업 지수 PMI 나오고요. 그리고 모레 나오는 게 이제 베이지북도 베이지북 나오고요. 수요일 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고용 지표 같아요. 졸트 보고서가 구인 규모 지수가 나오고요.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뭐가 나오냐면은 ADP 민간 고용이 나오죠.
그리고 금요일 날 뭐가 나오냐면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나오죠.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고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예상에는, 시장에 나쁘게 작동할 것 같지 않습니다. 살짝씩 올라준다면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고 살짝 증가해준다면 시장에 굉장히 좋은 쪽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는 거의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뭐 PC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고용이 괜찮다? 이러면은, 경기의 경착륙은 아니구나. 경기가 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 빠지니까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경기의 경착륙보단 연착륙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좀 좋게 보면서 시장에, 뭐 긍정적인 이제 부분을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 생각에는 지수가 나스닥도 18,000까지는 일단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을 타진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과연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이제 좋고 이런 이후에 이제 과연 이제 미국 시장에서 FMC 때 금리 인하를 가령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게 시장에 계속해서 좋은 어떤 모멘텀을 작동을 할까, 계속 시장을 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생각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방송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길어질 것 같고요. 내일 제가 이제 유튜브 공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4시에 유튜브 공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 몇 개를 좀 가지고 시장의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금리 인하는 확실하지만 그게 지금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이슈였지만 과연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을 적에 시장에 어떤 작동을 하게 될까. 이것도 뭐 딱 하나의 답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일 오후 4시에 유튜브 공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전장에는 어쨌든 그 2차전지가 전체 시장을 잡아먹으면서 전체적으로 다들 이제 안 좋고 특히나 이제 2차전지와 함께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바이오 이런 쪽들은 오늘 안 좋은데 이제 오후장 들면서 아마도 이제 반도체 쪽이나 바이오나 다들 이제 아랫꼬리를 달게 될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오후장 들면서 일단 좀 윗꼬리 정도를 아마 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순환매예요. 순환매고 순환매가 여러 섹터에서 돌고 있지만은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순환매는 일단은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제가 반바지라고 그랬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돌고 있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순환매가 굉장히 뚜렷하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가는 날은 바이오가 안 가고요. 바이오가 가는 날은 또 2차 전지가 안 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전체적인 이제 순환매를 우리가 좀 뭐 생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장 뭐 섹터 보면은 섹터는 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가 뭐 제일 잘 가니까 2차 전지를 봐야 될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6%가 지금 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42만 원 정도가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축소를 좀 해야 되겠죠. 바로 뭐 뚫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간다 하더라도 좀 쉬었다 갈 것 같고요. 삼성 SDI도 보면 이제 많이 올라와서 121선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그동안에 좀 잘 안 움직였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요쪽이 이제 오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지금까지 셀업체들, LG에너지 솔루션과 SDI만 움직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소재주들이 움직이죠.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이 오늘 많이 움직여요. 에코프로만 붙으면 다 움직입니다. 에코프로 BM 8%, 에코프로 머티 뭐 6%, 또 에코프로 HN 뭐 4.7% 뭐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이제 소재주 쪽으로 그동안에 그 매기가 좀 안 돌았는데 그동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DI만 움직였는데 이제 이쪽으로 매기가 좀 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기타 소재들도 다들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소재주들한테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 움직이죠. 예, 뭐 포스코 홀딩스도 6.9% 움직이고 포스코 DX 14%, 퓨처엠 15%뭐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이제 그동안에 엄청나게 빠져있던 뭐 동화기업이라든가 첨보 같은 소재들도 올라가고 있고, 음극재 쪽도 오르죠. 대유전자재료도 오르고, 또 전구체, 예,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도 오르고, 또 뭐 배터리 재활용 쪽도 오늘 오르더라고요. 예,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쪽에 다들 예, 전기차 쪽에 다들 이제 매기가 돌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같은 날 따라잡기는 하지 말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저는 늘 이렇게 따라잡는 거 그렇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고 오르다가 좀 음봉이 좀 나올 때, 예, 그럴 때 쉬어갈 때 잡는 게 훨씬 더 탄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물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안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올라가는 종목 중에 화장품 종목들이 있죠. 코리아나가 지금 13%가 올라가고 있고요. 실리콘2가 7%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도 지금 3%, 또 VT 같은 종목들 5%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이제 화장품 중에 대형주 아모레라든가 뭐 이제 이런 쪽들은 저는 이제 그쪽은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은 좀 실망을 줬어요. 중국 쪽의 사업이 좀 축소가 되고 북미 쪽에서 사업이 좀 잘 되면서 동남아하고 잘 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 그런 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애들, 요런 이제 북미 쪽에서 특히나 선방하는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오히려 매수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들은 상반기 때는 전체가 다 좋았지만 이제 하반기 때는 북미 쪽 중심의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화장품 쪽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신고가 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늘 화장품 쪽에는 박스권 매매를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오르는 섹터 중에 보니까 자율주행 쪽이 오르네요. 라이콤이라든가 뭐 슈어소프트 이쪽은 이제 현대자동차랑도 관계가 있죠. 뭐 모트렉스 이런 쪽들이 움직이는데 이 자율주행차는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어쨌든 좀 그 방아쇠를 당겼는데 한 번에 죽을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한두 번 정도의 파동은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으니까 뭐 지금 이제 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오늘 같은 날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살짝 좀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뭐 생각이 좀 들고, 자율주행 쪽에는 어쨌든 앞으로 이번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한 번에 상당히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특히 테슬라 쪽에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발표를 10월 달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쩌면 9월 달에 자율주행 섹터 쪽에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부분들 좀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올라간 섹터가 몇 개 없어서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이렇게 오르는 섹터보다 쉬는 섹터를 공략을 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쉬는 종목들을 오늘 봐야 되는데, 일단 순환매의 중심에 제가 이제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있다고 그랬고요. 거기에다 플러스 한다면 이제 방산이라든가 자동차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 오늘 뭐, 다들 안 좋지만은 이제는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이슈가 지나갔다고 본다면은 반도체도 이제는 바닥을 잡는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가 블랙웨어를 이번에 양산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상당히 좀 늘릴 걸로 보죠. 그러면은 HBM3 이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물량이 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블랙웰 양산에 대한 어떤 그 생산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납품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는
뭐 레거시의 대장 중에는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다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코스피의 그 큰 종목들 리노라든가 이오테크닉스 뭐 반도체들 소부장들 보면은 차트가 다 똑같아요. 리노,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종목들 다들 지금 매수권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약간 사이즈 작은 종목들로 본다면은 원익 QNC 소재유죠. 뭐 KC텍 장비주고요. 뭐 대덕전자, PCB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는 틀림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데 시장이 이제는 엔비디아 이슈가 지나갔다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이쪽으로 매수가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반도체는 늘 하반기 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끝나지 않았다. 뭐 소외될 종목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바이오 쪽도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페어마켓 얘기가 나오면서 HLB나 유한자인 같은 종목들 움직였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력한 종목도 보셔야 되고 조금 작은 종목 중에서 유력한 종목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앱클론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파이프라인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력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보시고 조금 이제 탄력 있게 트레이딩으로 하신다면 뭐 보톡스 같은 종목들도 괜찮겠죠. 그래서 바이오 오늘 쉴 때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차전지는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될 거고요. 또 이제 방산 쪽에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다 오늘 뭐 쉬고 있죠. 근데 쉴 때 오히려 좀 잡아준다면 또 반등이 또 나오겠죠. 이런 쪽도 괜찮을 거고요. 자동차가 오늘 이제 뭐 또 조금 올라가다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 구간에 잡아둔다면 자동차도 제가 방산이든 자동차든 이제는 신고가는 어렵다고 그랬죠. 하지만 반등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등을 이용한 수익 내기로는 뭐 이런 그 자동차 괜찮고요. 또 부품주 3인방 제가 늘 말씀드린 SL, 화신, 서현이와 이쪽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인하 기대를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이오도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기대지만은 금리 인하 그러면 약간 특화되어 있는 쪽이 수혜주로 이제 건설이나 증권 쪽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하겠죠. GS건설이라든가 두 종목 말씀드립니다. HD 현대산업개발 요 두 종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설 중에는 요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외국 쪽에 해외 쪽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 물량 증가하고요. 그리고 뭐 그 주식 매매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권사들 수입 늘 수밖에 없죠. 키움증권 증권은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사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증권주의 탑픽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할 만한 섹터들도 있어요. 저가 매수 쪽은 이제 뭐 라멘 엔터, 그리고 네카오 잡아봤는데, 라멘 쪽에는 계속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많이 빠졌죠. 삼양식품. 제가 왜 라멘 그랬냐면은 음식료 안 그러고 라멘 그랬어요. 그 음식료 다 보지 마시고요. 그냥 불닭볶음면 보시면 됩니다. 삼양식품하고 거기에 소스 공급하고 있는 S&D 이 두 종목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하반기 때도 실적이 좋을 거고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신고가는 안 나옵니다. 자, 삼양식품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60만 원 부분까지 올라갈 테니까 삼양식품 기준으로 저 정도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엔터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 근래에 엔터주들이 이제는 바닥은 잡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뭐 JYP, SM, YG 이런 쪽보다도 그동안에 제가 조금 제껴놨던 하이브 쪽이 이제는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뉴진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조금 이제 거쳐가는 기분이고 하기 때문에 엔터주들 바닥 부분들 선침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12월 달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되면은 아티스트들이 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미리 선침해 가능하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카오 쪽, 네카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카카오보다 그냥 네이버라고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금 선침해하기 딱 좋은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쩌면 지금은 인생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 이하로 빠질까? 과연 15만 원 이하로 네이버가 그런 날이 있을까? 예, 저는 그런 날은 오기 쉽지 않다. 지금이 거의 최저점이다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종목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의 피해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금리 인상되니까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시장보다도 못 올랐죠. 좀 오른 듯하다 완전히 더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좀 매출 좋고요. 그리고 하반기 기대도 좋고요. 그런 와중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이제는 금리 인하는 시작됩니다. 금리 인상에 피해 주었다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성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또 이번에 네이버는, 인텔과 손잡고, 이제 그 엔비디아의 쿠다에 대항할 만한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죠. 그래서 AI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벌리는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들이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은, 근데 주가는 저점이다. 그렇다면 네이버는 선침의 구간에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라. 앞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서 뭐 더블라고 쓰리더블라고 할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네이버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오늘 그 2차전지가 특징적으로 좀 움직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도 여러분들 포트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렸었고요. 하지만 오늘 쉬는 종목들, 반도체, 바이오, 뭐 방산 자동차 이런 쪽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아마도 추석 전까지는 좋은 어떤 그 흐름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의 거인의 시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